1914년 여름, 유럽은 마치 화라산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제국주의의 탐욕과 민족주의의 광기,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비밀 동맹들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운을 형성했죠. 누구도 이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발의 총성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죽음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와 참혹함의 전쟁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낳은 최대의 재앙 중 하나, 제1차 세계대전의 처절한 인간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죽음의 덫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세계는 한 발의 총성으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제국주의 국가의 왕위 계승자가 피살당한 사건일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은 이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웠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를 묶는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묶는 삼국 협상, 이라는 두 거대한 동맹 체제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군비를 확장했고,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격하면 우리 편은 누구고 저쪽 편은 누구인가를 계산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각국은 짧고 영광스러운 전쟁을 기대하며 복잡한 동맹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했고,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며 유럽 전체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전 유럽이 총을 들었고, 사람들은 짧고 명예로운 전쟁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보불 전쟁과 같은 짧고 기동적인 전쟁을 기대했던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군의 신속한 프랑스 침공 계획인 슐리펜 계획은 마른 강 전투에서 좌절되었고, 전선은 서부 유럽 평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인들은 끝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 참호를 구축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고 깊은 참호선은 적의 총탄과 포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진흙탕과 시체, 쥐와 이가 끓는 참호는 그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병사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적과 대치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참호전의 비극은 돌격 명령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수십 대의 기관총이 지키는 적의 참호를 향해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돌진하는 전술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해전술이라고 불릴 만한 이 무모한 돌격은 기관총, 철조망, 대포 등 새롭게 등장한 살상 무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전선은 불과 몇 미터도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가스와 탱크, 항공기 등도 도입되어 전쟁의 참혹함을 더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인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는 참호전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916년 베르댕에서는 10개월간 독일과 프랑스 양측에서 약 7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전선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해 솜 전투에서는 영국군만 하루 만에 6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처럼 무의미한 학살 속에서 사라져갔고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싸울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뿐이었습니다. 전쟁은 4년 3개월간 지속되었고 참전국은 30개국 이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1,7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천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폐허로 변했고 영광스러운 전쟁이라는 허상은 피와 재로 흩어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모두에게 깊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영토 상실, 군비 제한 등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됩니다. 전쟁에 대한 환멸은 서양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성세대와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이는 예술, 문학, 사상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기술이 파괴를 위해 얼마나 무섭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과 외교 체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총성 한 발에서 시작된 갈등이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잔혹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는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으로 각인시킨 비극이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비명,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의 절망감은 인류의 어두운 흔적으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인류의 어리석은 오만이 다시는 이러한 파멸을 불러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흔적.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인류의 발자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